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060 치타 TV My Favorite Book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My Favorite Book 시간을 다시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제목이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에 재와 벌이라고 되어 있죠. 재와 벌. 그리고 이 책 표지에 있는 양반이 그 유명한 도스토옙스키입니다. 도스토옙스키라고도 하고 도스토옙스키. 러시아의 아주 문호죠.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쓴 재와 벌이라는 책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책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제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책은 제가 1979년에 8년에 구입한 책이에요. 이거 이제 시내 대전에 이제 원동에 대전에 오면은 대전에 이제 원동 헌책방거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이 책을 구입한 거예요. 그때 1978년이니까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네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이 재화보를 그때 구입하고서 참 이게 아주 감명 깊게 처음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도 있습니다. 이 책은 또 이것도 재화벌인데 이것도 오래된 책이에요. 이것도 거의 물론 이 책보다는 좀 늦게 구입한 거지만 이 책은 제 여동생이 책 장사한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책 파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여동생이 이거 산 거예요. 여동생이 우리 부모님을 졸라가지고 산 거구나. 참, 그러니까. 여동생이 저보다 어리니까. 여동생이 우리 부모님을 졸라가지고 이거를 한지를 구입한 거지. 걔도 이제 책을 좋아했는가 봐요. 근데 요새는 별 책 안 읽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책도 이거는 양장본이라서 좋습니다. 양장본. 이게 양장본이라는 게 이렇게 딱딱한 이런 책이니까 이게 참 좋아요. 여기 보니까 도스토옙스키 사진이 여기 또 있네요. 요거는 조각상이고 조각상이 아주 멋지게 돼 있네요. 그럼 요거는 이제 도스토옙스키 이제 사진인가 초상화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재화벌은 이게 너무나도 유명한 소설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얘기하기를 소설로 쓰여진 심리학 교과서의 전형, 심리학 분야의 교과서와 같은 소설책이다 하는 그런 평가까지 내려진 소설입니다. 물론 이게 아주 대하 소설은 아니에요. 대하 소설은 아니고 이렇게 단편인데 이렇게 한 권짜리로 되어 있는 소설인데 이게 대하 소설이 아니라고 해도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소설이죠. 근데 이제 이 소설은 말하자면 제목이 죄와 벌이인데 말 그대로 이게 주인공의 그 범죄와 말하자면 해계 과정을 다룬 소설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뒤에 참회를 하고 뉘우치고 다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멀리 시베리아로 같이 유행을 떠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소설에 등장하는 그 남자 주인공 이름이 라스콜리니코프예요. 라스콜리니코프. 여기 이제 있는데, 라스콜리니코프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고 로지온 로마노이치라고도 부르네요. 여기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이제 이름이 라스콜리니코프인데 로지온 로마노이치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고 애칭은 로자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네, 23살의 중퇴한 대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를 23살인데 대학교를 중퇴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등장인물이 나오네요. 뭐 라스콜니코프 주인공의 어머니도 있고, 두냐라고 하는, 두냐라고는 아부토자 로마노브나인데 이걸 간단히 줄여가지고 두냐라고 부르네요. 두네치카의 여동생입니다. 여동생도 나오고, 또 이 라스콜니코프의 친구 라주민이라는 친구도 나와요. 그 다음에 중요한 또 등장인물이 소냐가 있죠. 소냐가 소피아 세미오노브나를 갖다 이제 줄여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소냐라고 하는데, 이제 여주인공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술주정뱅이로 등장하는 마르멜라도포라는 그 술주정뱅이에 따로 나와요. 근데 이제 원래는 창녀가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그냥 술주정뱅이고 돈도 안 벌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창녀가 된 거예요. 자기 본의 아니게. 그래서 이 소냐가 이제 창녀로 나옵니다. 창녀로 등장해요. 이제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등장인물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대충 큰 줄거리는 뭐냐면은, 이 라스콜니코프라고 하는 이게 23살의 중퇴한 대학생이 이제 이게 말하자면 대학교를 중퇴했으니까 마음이 괴로울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어머니하고 호러머니하고 자기 여동생 두냐를 멀리 떨어뜨려 놓고서 얘 혼자서만 이제 따로 떨어져서 다른 도시에 와서 이게 자취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취생활을, 여기 이제 사진에도 있네요. 여기 사진에. 근데 여기에 사진에 나오는 여기가 이제 거기 라스콜니코프가 여기 자취생활을 했다고 하는 그 러시아, 거기 어디에 여기가 그 S골목이 이제 소설 속에 등장하는 S골목에 있는 조그만 자기 하숙방입니다. 하숙방이네, 자취방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레닌그라드예요. 레닌그라드, 빼제르부르 그러죠. 옛날에 빼제르부르라고 했잖아요. 빼제르부르. 근데 모스크바가 아니고 빼제르부르가 그 등장인물입니다. 여기도 도스토옙스키 여기 초상화가 나오네요. 아주 문호입니다. 문호. 러시아의 톨스토이하고 거의 비견되는 그 대문호입니다. 그래서 이 라스콜니코프가 이제 그렇게 따로 이제 독립해가 이게 다른 도시 빼제르부르크 거기 와가지고 이제 하숙 생활을 하다가 이게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학비가 없어가지고 중퇴를 했는데, 중퇴가 아니라 이제 거기서 이제 휴학을 했죠. 휴학을 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 라스콜니코프가 나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상한 마음을 먹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전당포 노파 있잖아요. 전당포 노파는 전당포 노파가 하나 있는데, 이 전당포 알료나 이바노브나예요. 알료나 이바노브라는 60세가량의 전당포 노파인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죽여 없애도 오히려 사회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논리를 이제 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같이 뛰어난 사람은, 이런 사람을 오히려 사회 암적인 존재는 죽여도 사회에 죽이고 자기가 이득을 취해도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외투 속에 이제 도끼를 숨겨가지고 가서 이 전당포 노파를 갖다가 도끼로 머리를 찍어 죽입니다. 라스콜니코프가요. 그리고서 그런데 찍어 죽였는데, 죽이고 나서 이게 전당포 노파가 이제 소지하고 있던 그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저당 잡혀놓은 그 물건 같은 거,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가져와가지고 쓰지를 못하고, 쓰지를 않고 길거리 어디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골목길 같은 데다 이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어디 묻어놓은 거예요. 쓰지도 못하고. 이게 그 희한한 놈이죠. 그리고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 이 책이 심리학 교과서라고 하는 이유가 그때부터 이게 이 주인공 라스콜니코프가 이 심적인 고통을 갖다가 많이 느끼고 막 이게 망상에 빠지고, 여기 말하자면 이게 경찰서 뭐 경찰관하고도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서도 경찰관이 혹시 경찰관은 자기를 의심하는 게 해서 그러는 게 아닌데, 에? 자기 스스로 겁이 나가지고 지레짐작으로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자세히. 그래서 이게 심리학 교과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 책이 근데 이게 특히 이제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참 이게 인기가 있었어요. 옛날서부터. 이게 옛날에 일제시대 때부터 구한말 또 이게 뭐 하여튼 이게 뭐 1950, 60년대, 70년대 거쳐오면서 하여튼 이게 도끼문학이라고 해요. 도끼문학이라고 하죠. 도끼문학. 도스토옙스키 이제 그 이름을 따가지고 도끼문학인데, 도끼문학이 말하자면 우울한 뭐 그런 분위기가 깔린 그런 소설이죠. 이게 말하자면 이제 범죄 소설이니까. 근데 어제 이제 범죄 심리 소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소설이 이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소위 문학을 전공하려고 하는 사람들, 소설가가 되고 싶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이게 구미가 맞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이 소설을 갖다 벌써 한 4-5번 읽었는데요. 벌써 그 이유가, 저도 솔직히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이게 문학가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어요. 제가 대전의 대전상업고등학교 문예부 출신인데, 문예부에서 제 1년 선배가 윤대령 작가라고 교과서에 신라로 가는 길이라는 그런 교과서에 실린 소설을 쓴 작가입니다. 윤대령 작가가 제 1년 선배예요. 근데 그 양반은 절 모르죠. 저는 아는데. 근데 같은 문예부인데도 그 사람은 그때 3학년이고 저는 이제 2학년이었어요. 저는 이제 나이는 같더라고요. 보니까 같은 62년생인데 그 사람은 3년 선배고 3학년 선배고. 근데 하여튼 그때부터 저도 문학의 꿈을 키웠었는데, 지금은 그냥 취미로만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저도 문학의 꿈을 키우면서 이 죄와벌을 참 이게 소설을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아주 진짜. 그래서 이게 소설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게 전범이 되다시피 한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한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게 죄와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구한말서부터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문학을 지망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인기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이 책을 갖다가. 이 책은 하여튼간 계속 길게 소개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 어쨌거나 이 책을 여러분들도 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꼭 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론 사람의 심리를 묘사를 아주 그냥 이제 기가 막히게 묘사를 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게 이런 소설을 읽다 보면은 문학적 소견이 뜨여요.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걸 뜨이고, 또 굳이 문학가가 되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이런 소설을 읽으면은 그만큼 자기가 많이 사람이 깨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게 이 TV 이게 치메타파 TV잖아요. 치타 TV. 치메타파 그런 모토를 걸고서 이게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책들을 갖다 열심히 읽으면은 자연스럽게 치매 예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요새 노래도 부르고 있는데 요새 혜연이 노래 보고 있는데, 혜연이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도 열심히 부르고, 그리고 이런 책도 좀 열심히 읽고, 또 요새 또 경매도 같이 공부하고 있죠. 경매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이게 경매 공부 하다 보면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핑계만 대시지 말고 하루에 1시간씩 읽어도 돼요. 30분씩 읽어도 됩니다. 30분씩 읽다 보면요, 이것도 금방 읽게 돼요.
뭐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는다는 거는 진짜 핑계예요. 저 같은 경우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거를 갖다가 예? 벌써 4-5번 읽었어요. 벌써 뭐 요새는 좀 안 읽었지만 어쨌거나 이 죄와벌 참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 음악이 참 굉장히 밝은 음악을 배경으로 깔아놨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께 이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My Favorite Book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